열받아서 계획을 세웠어요. 와, 씨, 이거대로하면 대박이다. 이렇게만 하자. 사실 시작은 해요.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. 안녕하세요. 감정표현 아지트입니다. 저번 영상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채널 첫 협찬책인데요.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예민한 사람들이 계획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압박감이었잖아요. 이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봐주세요. 첫 번째,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압박감. 영어 하루에 2시간씩 하기,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기. 듣는 순간 하게 되지 않나요? 무의식적으로 멈칫하게 되는 느낌? 저는 이런 계획들이 약간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라 불편하더라고요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치질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진 않잖아요. 이미 어렸을 때부터 했던 몸에 배인 습관이니까 큰 노력이 들진 않죠. 하지만 운동은, 영어는 내 일상 루틴에 추가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둘 다 필요해요. 즉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원래 압박감이 있는 게 맞다. 이걸 일단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내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게을러서라고 얘기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. 두 번째, 고통을 느끼기 싫다는 압박감. 원래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통증을 잘 느끼는 거잖아요. 오감이 발달해 있다 보니 섬세하게 반응하게 될 테니까요. 그러다 보니 아픈 걸 너무 싫어해요. 물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. 있나?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각과 감정을 더 깊게 느끼니 아픔에도 더 민감하겠죠. 이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원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?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고통스럽잖아요. 가뜩이나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데 실패했을 때 그런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감당하기 싫은 게 아닐까. 최근에 제가 정말 놀랬던 게 5년 넘게 복근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서 내 배에 문제가 있나?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배의 고통을 느끼기가 싫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. 무의식적으로. 와, 이렇게까지 고통을 피하고 싶구나. 제 몸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무언가를 이루기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걸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조금 더 앞섰던 게 아닌가. 세 번째, 한 방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.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에너지 소진이 빠르다 보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을 한 방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더라고요. 뭐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여기 있는 단어는 오늘 무조건 끝낸다. 운동할 때도 이거 하고 빨리 다른 거 해야 하니까 무조건 10개씩 빨리 한다. 근데 이게 유독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. 이럴 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단어를 외우거나 다른 운동을 대체하거나 뭐 개수를 줄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되면 아씨 이거 진작에 외워야 했던 단어들인데 아직도 모르네? 이거 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네? 팔굽혀펴기 10개 해야 되는데 3개밖에 못했네? 아씨 열받네? 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이러면 너무 김 빠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? 우선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죠. 고통을 느껴야 좋은 게 온다. 지금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해주는 거죠. 그런데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을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의지에 의존하기보다 습관의 구조 만들기.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. 이렇게 날 밀어붙이지만 결국엔 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. 저도 항상 못하거든요. 그렇다고 꾸준히 못하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, 즉 습관의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. 예를 들어 독서가 목표라면 자기 전에 책을 펼치기를 한 달 동안 지속해보는 거예요. 별거 아닌 것 같죠? 그런데 익숙해지면 한쪽씩 읽어보고 챕터씩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보는 거죠. 또는 번거로운 일과 쉬운 일을 세트로 붙여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. 책을 읽기 전에 겸사겸사 따뜻한 차 끓이기, 차를 끓인다는 행동과 책 읽기를 세트로 붙여서 다음 행동에 스위치로 활용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서 조금씩 그 습관에 스며들어가는 작전? 이거 아주 실용적이죠. 두 번째, 제대로 하기보단 작게 계속하기. 우리가 한 방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하기 싫어지거든요.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. 5년 동안 제가 복근 운동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, 예전보다 근육이 또 붙고 살도
빠졌어요. 이걸 복근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의미 없어! 라고 얘기하기엔 얻은 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각 잡고 책을 3시간 집중해서 본다! 이것보단 오늘 한 페이지, 그것도 어렵다면 한 문장이라도 읽기, 싫으면 책 펴기, 제대로 하기보단 작게 계속해 하는 것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목표와 계획에 대한 중요도 낮추기. 계획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. 그러면 목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이 목표 이룬다고 뭐가 달라져?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목표를 이루어도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결국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? Y를 생각해보면 팔굽혀펴기 1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강도가 맞아야 하고 근육을 쓰는 방법이 맞아야 하는데 팔뚝살을 뺀다! 이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면 강도나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이 과정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중요도를 낮춰보는 거예요. 목표 자체는 게임할 때 퀘스트 깨듯이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매일 한다. 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. 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보는 거예요. 꾸준히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찾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외에도 꾸준함을 지속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 많더라고요.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.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계획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